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 로드 오동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남의 꼬마 빌딩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꼬마 빌딩 그러면은 수익용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임대료 받아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는 매개체가 되는 게 빌딩이겠죠. 그 빌딩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최근 3, 4년 전부터 아파트 투자했던 분들이 꼬마 빌딩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개념이 있는 거죠. 아파트 갭 투자는 전세 끼고 매입을 하고 받는 월세 없이 내년 이자도 없는 거죠. 그냥 전세로 받았으니까. 매매가에서 전세가 빼고 이 차익분만 매수자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나고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양도차익 보시고 파시는 거죠. 그게 다 주택자들이 지금까지 아파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셨던 방법이죠. 그 논리 그대로 꼬마 빌딩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게 없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또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매매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을 그런 개념으로 매입하시는 거죠. 매매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나보다 늦게 살 사람한테 더 붙여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냐? 대한민국에서 서울이어야 되고 서울에서도 강남이어야 됩니다. 강남은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매입을 하실 수 있고요. 강남에는 사업을 하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즉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또는 재테크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매수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디까지 이 매수자가 이어질까요? 라고 묻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할 정도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국대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있는 제 동기나 아니면 후배나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시행사업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형, 제가 부동산 통해가지고 돈을 이제 좀 벌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강남에 꼬마 빌딩 투자하는 게 요즘에는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형 그게 맞아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너 시행사업을 했으니까 너 오피스텔 지어서 낱개로 분양하는 거랑 강남에 꼬마 빌딩 지어가지고 이 꼬마 빌딩을 턴키로 전체 다 매도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형, 그러면 임대를 맞춰놓고 팔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팔 때 한 3% 정도에 팔면 되냐? 라고 묻길래, 야, 요즘 트렌드는 그게 아니야. 비워놓고 파는 게 더 잘 팔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면은 아파트에 전세입자 있는 경우하고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어서 비어 있어요. 이러면은 실거주하실 분이 매입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거주 안 하면은 자기가 잔금 전에 전세입자를 구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매수하실 분도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매수의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실거주와 재테크용이겠죠.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하실 분은 세입자 만기까지 기다리고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하실 분들은 조금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테크용으로 갭 투자하실 분들만 매입을 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갭 투자하실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매도하실 분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워둔 상태에서 매도하시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고 난 다음에 세입자를 맞춰놓고 그걸 수익률을 맞춰서 팔려고 하면은 매매가는 많이 올랐지만 임대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쁘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자가로 사용하실 회사들이 매입을 합니다. 전층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위에 상부층을 사용하고 하부층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줄 수도 있죠. 뭐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뭐 빵집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주면서 1층 지하 2층은 새로 주고 월세를 받고 위에 3, 4, 5층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매수자들 또한 꼬마 빌딩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수자들한테 팔려고 한다는 자체는 비워두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임대를 맞추실 거란 말이에요. 임대를 맞춰놓고 판다는 거는 현재의 수익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들이 내고 있는 임대료를 10년간 유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이니까. 물론 만기가 될 때마다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증액, 임대료 증액 한계인 5%까지 따박따박 올리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 하더라도 임대가는 5%씩 안 오릅니다. 그러면은 현재 맞춰져 있는 건물에 매입하시려고 하는 매수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중에 팔 때 1년에 5%씩 올랐으니 내가 5년에 보유하더라도 25%밖에 못 올리겠네 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매수자가 가져갈 수익까지도 어느 정도는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비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매수자분들은 잡을 수 있는 거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임대가가 잘 나오는 저층부는 새로 주면 되고 윗부분은 자기가 쓰거나 더 나은 임차인이 구해졌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새로 주면 되죠. 임대로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강남은 계속 실수요와 재테크를 동시에 하시려는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강남의 가격을 계속 받쳐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 대표님 영상을 보면은 너무나 강남 합니다. 대한민국에 서울에 강남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지역을 너무나 폄하시키고 너무나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17년간 빌딩 중개를 했습니다. 강남만 한 게 없더라고요. 저도 강남보다는 다른 지역이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물의 위치가 다양해지면은 제가 중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 보신 분은 영상에서는 강남 하고 실제로 매입을 하겠다고 오면은 왜 다른 지역을 추천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만큼 돈이 있는 분들이 투입할 수밖에 없죠. 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오른 걸 감당하실 수 있는 자금력이 되시면은 1번 강남 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 조금 버겁다 라는 분들은 강남만 있는 게 솔직히 아니니까, 그죠? 강남 다음 지역을 보시면서 그 지역에서 발판을 한번 밟고 다음 매수하시는 건물을 강남 쪽으로 오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강남의 트렌드, 비워둔 꼬마 빌딩이 더 잘 팔린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지만 현재 꼬마 빌딩 시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